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집 앞에 수시로 찾아오거나 일터에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담벼락에 결혼하자며 낙서를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조혜연 바둑 구단이 실제로 겪은 스토킹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조혜연 구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혜연 구단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구단께서는 바둑 두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되셨고 그래서 뭐 워낙 팬들도 많고 하는데 네. 그 많은 팬들 중에 있어서는 안 된 팬이 한 사람 있었나 보네요. 예, 뭐, 팬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예. 좀 표현해주신 분들은 많았는데, 예. 네, 이 경우는, 스토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 예. 워낙 이제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둑 팬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좀 이제 바둑을 좋아하시긴 한데 이제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찾아왔고 어느 정도 스토킹 피해가 있었습니까? 기간은? 예, 일단 제가 기사 생활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24년 정도. 예.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동료 사범님, 프로 사범님하고 함께 이 청량리에서 바둑 학원, 즉 아카데미를 예. 운영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2019년 3월 중순에 문을 열었는데요. 예. 2019년 4월부터 스토킹, 그러니까 1년도 넘게 스토킹이 이어졌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전에는 이제, 스토킹이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특히, 신고는 이제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올해 4월부터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예. 난폭해졌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이제 만나달라고 이제 행패를 부린 적은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다짜고짜 들어와서 이제, 너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술에 이제 잔뜩 취해 있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4월부터 이제 112 신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경찰에 신고하고 그 이후로 좀 달라진 건 없습니까? 안 나타났다거나 뭐. 근데 이제 제가 112 신고를 올해 2020년 4월에만 8번을 했었거든요. 8번. 그런데 안 나타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일단 처음에는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출동을 안 하신 적은 없었어요. 출동은 했는데 문제는 계속 이제 훈방 조치를 해버리니까 예. 그 사람은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좀 쫓아내면은 그때 나갔다가 그 다음 다시 나타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경찰 입장에서 아마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같네요. 예, 경찰분들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가 사실 스토킹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전에 다른 사람한테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가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예. 경찰분들이 출동하시기까지 한 10초도 안 걸려요. 사실 걸어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단 제가 물리적으로 뭔가 피해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제 맞아서 이제 상해를 입었다든지, 상처가 크다든지, 욕설하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 이런 거는 조금 약하다고 약하다고 아니, 해야 되나? 그런데 학원에 찾아와서 행패, 난동 부리고 예. 벽에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을 쓰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좀 저학년, 초등학생 제자들이 좀 많거든요. 아이고, 예. 네, 바둑 학원의 특성상.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어쨌든 목격자가 됐으니까 경찰에도 이제 초등학생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선생으로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네. 이렇게 교습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면 늘 불안에 네. 떨어졌겠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했죠. 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토킹을 심하게 겪고 난 후에 문을 잠그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학원인데 이제 문을 잠그니까 사실 이제 피해가 엄청 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스토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잠가놨으니까 이제 들어오지는 못하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찌 보면 저희도 갇혀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네, 예.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괴로워하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학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었고. 그런데 네, 이런 네, 그렇죠. 이런 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예. 바둑 관련 사이트에서 오히려 조혜연 구단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제 국민청원을 올린 이후에요. 이제 예.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예.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을 올린 이후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바둑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둑 전문 사이트에서 보면 예. 스토커가 할 일 없어서 조혜연 기사를 스토킹을 하겠냐, 알던 사이겠지, 혹은 조혜연이 외모가 뭐가 이쁘다고 저런 사람을 스토킹해, 이런. 그러니까, 제일 제가 좀 괴로웠던 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제, 조혜연이라는 기사가 이제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했고 제가 실제로 악플러도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럼 악플러가 너무 수위가 심해가지고. 네. 바둑 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그냥 쓴 거네요? 동료 기사가 쓴 건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기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바둑 팬인데. 익명으로 쓰는 겁니까? 익명이에요. 익명.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악플러를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처분이 났습니다. 이제 그 서귀포 검찰에서 이제 그 벌금형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2차 가해까지 피해를 당했는데 이번에 스토킹 가해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징역 오늘 나왔어요.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충분한 형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소식을 들었을 때는 처음 드는 생각은 그래도 이제 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역시 집행유예였거든요. 또 밖에 나와서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예. 집행유예면 사실 이제 스토커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저한테 협박 편지를 자필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예, 그것도 검찰에 제가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실형을 받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겠죠. 예. 출소하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좀 개과천선이 안 되면 다시 나타날 거 아니고 이제 보복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동대문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이제 신변보호는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체감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맘먹고 이제 해코지하려고 들면 사실 크게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부풀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날 게 너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설 경호원도 고용하고 하셨었어요? 예, 사설 경호원에 4월에 모셨죠.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일단 현직 경호원이라서 바쁘셨는데. 일단 저도 이제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니까 아카데미에서 매복 잠복 근무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스토커가 4월 달에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한 8번 가까이 나타났는데 경호원분이 안 계실 때만 나타났어요. 그러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야. 네, 그 경호원분이 이제 한 190 정도 되시고 딱 봐도 좀 경호원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 기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스토킹을 당했는데 아까 경찰에서 112에 계속 신고도 하고 그런데 경찰에서는 계속 훈방하고 잘해야 벌금 5만 원 정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 기사님은 큰 어떤 물리적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신적인 피해가 사실 그렇겠죠. 너무 엄청났지만은 근데 이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많으니까요. 이거 스토킹 당해서 스토커 처벌법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행법으로 스토킹 방지 법안이나 처벌 법안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이제 입법까지 안 되고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발의까지는 하셨는데
일단 없습니다. 이제 현행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예. 이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스토킹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업무 방해, 뭐 재물 손괴,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했거든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스토킹을 당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뭐 어떤 형식이 됐든 빨리 예. 이제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는 이제 분초를 다투 시급한 문제인데요. 예. 뭐 어쨌든 이제 계속 그 20년 동안 지금 입법이 안 됐습니다. 네. 네네. 아마 계속 그 법안을 내놓긴 합니다만 최종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계류돼 있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해를 받지만은 실제로 이제 스토킹 당하다가 이제 좀 가해자한테 돌아가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올해만 해도 뭐 울산 사건도 그렇고 이제 예.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의 피해자분들의 제보를 제가 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순간에도 지금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네네. 기사님 그 국회의원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지금 정춘숙 의원님,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님께서 지금 정식으로 발의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서 이제 폐기되지 않도록 지난 20년간 계류됐다가 폐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스토킹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루빨리 좀 법을 이렇게 좀 빨리 입법을 시켜주셔서 이제 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좀 시급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조혜연 바둑 구단과 얘기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내용을 가지고 한 주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본 세상. 하헌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유튜브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이번 주 유튜브는 한마디로 법사위 유튜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국감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한창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제 상임위 국정감사 현장을 유튜브에서도 다 중계를 해주고 볼 수 있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보통 국민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 안 가지는데 그냥 언론 보도된 걸로 보고 말곤 하는데 이번에는 유독 법사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TV에서도 기존 방송사에서도 틀어주기도 하고 예. 또 뭐 국회 방송 이런 데서도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규 방송 관계로 뭐 조금 보여주고 끊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뭐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보여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또 윤석열 총장도 나오고. 예, 사실 라임 옵티머스가 이제 법사위 이슈니까 예. 이제 일주일 내내 다른 상임위 국감보다 훨씬 더 법사위 시청자 수가 많더라고요. 이제 정점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출석했던 어제 뭐 한 10,000명, 20,000명 뭐 이런 식으로 동시 시청자 수가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각 채널마다. 예, 각 채널마다. 예.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방송이나 이런 쪽은 채널도 뭐 뒷번에 있고 찾기도 어렵고. 예. 근데 유튜브는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예.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사무처 소속에 돼 있는 국회방송국 측에 아마 물어보니까 이제 최순실 사태 때나 뭐 이런 국정농단 청문회 같은 거는 막 케이블 전체에서도 한 시청률이 4위까지 오르곤 했었대요. 그 정도로. 예. 이게 이슈가 있으면 YTN도 엄청 올라갑니다. 예, 그래. 이게 뉴스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채널에서는 뭐 정규 방송 관계로 여기서 끊는다 이렇게 하지만 YTN은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YTN도 아마 많이 보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번 법사위 국감이 많은 이슈를 끌었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 조회수만 봐도 한 10시간 넘는 영상이 뭐 총 한 1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예. 12시간짜리 영상의 조회수가 막 30만, 50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법사위 이슈들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슈에 관심도 많았고 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그 예. 공방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보니까 채팅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 창에 보니까 싸움 구경하는 느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예. 또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 지사하고 야당 의원들의 어떤 논쟁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라임 옵티머스가 핵심 현안이기는 합니다만 이 경제 문제고 예. 관련한 용어도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지점이 일종의 포인트입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가 중앙 정치에서는 핵심 쟁점이 맞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은 모든 유튜버들, 특히 시사 유튜버들이 다 득달같이 달라붙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유튜버들에서는 저기 옵티머스 건으로 보수 유튜버들도 잘 안 다뤘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안 다뤘다 이 건을. 예, 왜냐면 이게 일종의 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 돈이 안 된다. 예, 왜냐면 사모펀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룰 역량이 없고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데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옵티머스 관련한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조회수가 저조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보통 뭐 가짜 사나이로 논란이 됐던 이근대위를 공격하는 영상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대 뭐 여당 의원님들 예. 혹은 뭐 추미애 의원에 대한 반발 예. 이런 거니까 이제 그거는 또 보수 조회수가 잘 유튜버들이 나오고. 예예. 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진보 유튜버들 많이 다뤘습니까? 진보 유튜버들은 그래도 이제 옵티머스 관련해서 좀 올려놓기도 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이 이슈 자체를 잘 안 다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유튜버들은 이게 어쨌든 화제성은 있으나 예, 클릭을 유도하기는 좀 어려운 거였다. 복잡하니까요. 예. 다만 우리 지상파나 뭐 YTN이나 다 유튜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다 거기 몰려가서 봤다 이 말씀이네요. 사실 언론사에서는 이게 검증이 될 수 있는 이슈인데 유튜버들이 이거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이슈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도 법사위 국감은 많이 봤다. 예. 이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100만이 넘어가는 예. 클릭수, 이 100만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요. 근데 유튜브에서 12시간짜리 국감 풀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을까요? 예, 윤석열 총장이 나왔을 때 약간 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센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국감이라는 게 뭐 질의하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피감들도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루한 공방이 이어집니다. 그냥 의원들이 질타를 좀 해도 죄송합니다, 뭐 잘 살피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막 들이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실시간 댓글창에 그 찬성 반대, 뭐 예. 진보 보수, 여야 이렇게 시청자들도 나뉘어져 가지고 반박하고 공박하고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쟁점이 추미애 장관이랑 갈등이 있었던 거가 쟁점인데 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에 대한 걸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수사지휘권 발동한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하면 46대 46 정도로 나뉘는데 예. 채팅창에서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반반이 팽팽하게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치권이 할 일 중 뭐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 갈등 조정 능력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갈등을 할 때 그걸 조정해 줘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 오히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좀 작심하고 나와서 세게 들이받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예. 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얘기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 거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어제 나와서 그게 불법이라고까지 예. 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더 심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 보기에 싸우고 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싸움 구경한다. 아까 예. 하수장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 그렇게 비춰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비춰지는 게 자체가 적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국회 같은 거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보도자료로 처리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이 유튜브 통해서 지금 국정감사나 상임이나 다 접근할 수 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의정 활동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유튜브의 장점은 뭐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고 예. 특히 이제 모바일로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청취율 조사도 했습니다만 예. TV 시청률 조사나 예.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이게 뉴 미디어를 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예. 지금은 사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나 뭐 앱이나 예. 뭐 팟빵 앱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청취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아졌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아직도 여론조사에 의지하거든요. 예. 이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대체로 TV를 보기보다는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거나 다시 보기. 예,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이 매체가 너무 다변화돼 있으니까 예. 아마 그 직접 시청률 조사만으로는 왜곡돼서 나올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또 하나가 방금 다시 보기 얘기하셨으니까 예. 어제 뭐 생방으로 못 본 재밌는 TV 예. 그 유튜브로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TV 다시 보기 하려니까 뭐 1,150원을 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누가 그걸 돈 주고 보겠어요? TV 다시 보기를. 그냥 예. 유튜브로 가서 보면 되지. 예. 이런 것도 방송국이 좀 차별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게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중파 다시 보기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쵸. 쉽게 TV로 할 수 있는데 거기선 돈을 받고 여기서는 무료로 틀어준다. 예. 이 부분도 좀 각 방송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국회 사무처 소속의 국회 방송국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국회 방송 개혁 TF 활동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방송사 국장들이 위원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클립으로 잘라서 유튜브에도 올려둔다. 1시간짜리 이렇게 올리진 못하는데 한 15분, 20분 단위로 이렇게 에피소드를 다 올려둔다. 자기 예. 방송국에서는 그게 손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문제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국감 관계된 유튜브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본 세상의 하은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